안녕하세요. 3월 31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딸아이가 치과를 갔다 와서요. 오늘 그 라이드를 해주고 학교에 갑니다. 네, 그 교정치과인데 참 금액이 어마무시하네요. 제 이제 팔리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는데, 병원에 돈 아끼지 마라. 병원에 제일 좋은 데 가고 병원에 돈 아끼지 마라. 그 다음이 학원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돈 아끼지 마라. 저희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병원 좋은 데 다니고 학원 좋은 데 다니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옛날엔 다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학원비도 뭐 그랬죠. 자, 어쨌든 그래서 또 어마무시하게 또 돈이 들겠네요. 저도 교정하고요. 저희 집사람도 교정하고, 그래서 배드 DNA가 간 거죠. 배드 지인이 가서 애들도 다 교정해야 되고, 저는 35 넘어서 교정했어요. 미국에 와서. 근데 어쨌든 그 이빨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정했는데, 뭐 불편한 점도 많죠. 네. 그리고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교정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또 이렇게 리테이너 끼고 있어야 되고요. 저녁에 잘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치아가 워낙 비싸니까 관리를 또 잘해야 되고요. 네, 자, 어젯밤에 공포와 탐욕 지수가 9까지 갔어요. 싱글 디짓. 공포와 탐욕 지수가 싱글 디짓으로 간 게, 가서 좀 유의미하게 있던 게, 여태까지 한 큰 사건이 한 4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또 그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때 2까지 갔나? 3 갔나 그래요.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근데 어젯밤에 9가 찍혔었어요. 25 밑에가 익스트림 피어인데 9가 찍혀서 싱글 디짓 했다가 퓨처스에서 오르면서 오늘 이제 다시 14로 됐어요. 자,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 게, 이 지금 PON 그리드 인덱스가 이렇게 뭐 10몇, 그죠? 싱글 디짓까지 찍혔다 이러면은 뭐를 사도 되는 거예요. 어떤 빅테크를 사도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는 그 TQQQ를 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빅테크 뭐 조금 사봤고요. 약간 이제 정살병식으로 보내봤는데, TQQQ가 이제 2만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까 퓨처스 보니까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기술적 반등이에요. 원래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났었어야 되는데, 어제 또 시장에 악재가 있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오늘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더 안개 속이죠. 앞으로 최소 또 2주간 안개 속이에요. 그동안에 크게 오를 일 없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나스닥이 2만 한 7,700 했는데, 이제 오늘 한 900 되겠죠? 2만 1000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2만 밑으로 간다에 한 표. 자, 어저께 또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들끼리 얘기하다가요, 어떤 교수가 집을 6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수가 원래 미국 교수가 월급이 되게 적거든요. 보통 이제 뭐 많은 사람도 있고 뭐 과마다 다르고 그런데 보통 적어요. 보통. 근데 그 적은 월급을 갖고 자기가 이제 작은 집을 산 거예요. 작은 집을 사고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씩 산 거예요. 미국은 집 사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 한국
같지 않고 집 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 집값의 20%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원래는 5%만 있어도 사는데 이제 대출 받는 거죠. 뭐 수수료 같은 게 좀 더 있고 막 보험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보통 20% 되면은 집을 사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세컨 하우스부터는 한 25%? 근데 그걸 그렇게 사서 모아가지고 집이 6채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교수가 되게 후질그레 하고 다녀요. 이렇게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뭐 차도 그냥 이렇게 미니밴 진짜 오래된 거 막 그런 거 끌고 다니고 알고 보니까 진짜 부자였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최소한 뭐 퇴직금이랑 합치면 뭐 몇백만 불 한 2, 300만 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산이. 우리나라로 한 300만 불이면 얼마예요? 45억이죠. 여기서 부자예요. 45억이면. 근데 그렇게 후질그레 하게 다니고 그런 사람이 돈을 모으는 거다. 그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 다 쓰고 다녀요. 있는 대로 돈 다 써요. 하나도 모으는 거 없고요. 거의 뭐 다 쓰고 다녀요.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의 마찬가지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뭐 때마다 좋은 거 먹고 여행 가야 되고. 그래서 원래 집이 부자인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뭐 크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게다가 아이들 대학 가고 이렇게 뭐 교정하고 교정 값이요.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750만 원이에요. 오늘 이제 10% 75만 원 냈네요 오늘.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은 이제 분할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 참 모일 새가 없는 거죠 돈이. 게다가 뭐 차라도 고장 나고 그러면 또 몇천 불씩 들고. 저는 또 차를 바꿔야 돼요. 또 이게 너무 오래된 차라서. 그래서 뭐 돈을 못 모으는 핑계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죠. 그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세이빙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미래가 되게 암울한 거죠. 제가 즐겨 하는 말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사람들이 잘 안 죽고요. 의료가 발달해서 되게 오래 살아요. 그 와중에 또 경제활동은 점점 금방 끝나잖아요. 그 수명이. 옛날같이 일을 오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되게 막막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은퇴하고 나서 거의 100세 시대 치면은 뭐 30년 더 사는 거예요. 은퇴하고 30년을 더 살면은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게? 10년도 아니고 30년을.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일하는 그 연도하고 일하지 않는 연도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내가 30년을 일했다 하면은요 나머지 30년 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할 때도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데 일 안 하면서 30년을 살면 아무리 뭐 퇴직금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30년을 그 제대로 사람답게 살겠어요? 젊을 때야 뭐 몸으로 때우고 뭐 막 하고. 근데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돈을 써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잔디 깎을 수 없고 내가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죠. 정말 생각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은 그래도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죽지 않을 만큼 안전망은 있어요. 그게 이제 퇴직금 제도가 있고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에 베네핏이 좀 있고 죽지 않을 만큼. 근데 그게 사람답게 살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주식에 모아야 되는 거고, 꾸준히 비트코인에 모아야 되는 거고, 나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차피 버는 돈의 총량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큼 안 쓰고 아끼면서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당장은 뭐 사실 20, 30대는 자리 잡기 바쁘고요. 40, 50대는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과연 내 퇴직금으로 내 이 은퇴 자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막연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요. 그런 걸. 그걸 생각을 하면 이제 돈을 아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자니 이제 당장 괴로운 거죠. 올여름 동남아로 휴가 가고 싶고, 남들은 유럽 한번 가봤다는데 우리도 요즘 한국은 또 뭐 동남아는 또 어디 해외로 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유럽 갔던데 우리도 유럽 한번 가야지, 뭐 이런.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참 보면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트렌드. 한때 그런 게 유행했었죠. 욜로라고 즐겨라. 그죠? 그 나중에 대해서 이제 말년을 굉장히 비참하게 보내는 지름길로 가는 그런 모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뻔한 것들. 그죠? 지금 젊어서 즐기고, 젊어서 여기저기 가보고, 젊어서 여기저기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나이 들어서 굉장히 비참하게 살 거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괜히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안 먹고 안 쓰면서 뭐 이렇게 집 모으고 집 사고 막 대출을 시달리면서 괜히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그게 싫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면서 나는 그냥 뭐 전세 살지, 뭐 나는 그냥 내 집 마련 안 하고 뭐 미국에서도 렌트 살면서 적당한 집 살면서 그 남은 돈으로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말년이. 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은 말년에 이렇게 잘 해서 가야지, 말년에 막 70 몇 살 먹어서 감옥 가고 20년형 받고, 젊었을 때 암만 잘 나가고 잘 살았어도 그게 그게 좋습니까? 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말씀드렸듯이 20대는 자리 잡느라고 바쁘고, 20, 30대 40, 50대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기 은퇴 후에 생각을 하고, 그걸 미리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미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일찍 할수록 좋은 거고,
일찍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그게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엄청나게 돼요. 자기가 좀 참으면, 내 차가 낡았지만 뭐 가는데 지장 없으면 좀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왜 이렇게 저리 사시나, 그런 사람들은 그 생활 습관이나 소비 패턴이나 모든 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자기 경제적인 상황을 매니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핸드 투 마우스라고 그러죠.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방지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도 그 투기성이 아닌 투자를 해야 돼. 투기를 하지 말고 한탕주의, 뭐 단타 이런 거 하면은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다 그것도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5년, 10년, 15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이렇게 흥청망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DCA 하는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DCA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지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쁜 말로 지독하고 좋은 말로 정말 그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DCA 진짜 아무나 못 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관념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못 해요. 그거 DCA. 경제관념이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투자가 잘 돼서 성공도 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단 자기 그 현생을 너무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건 좋지 않죠. 그죠?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죠. 근데 그 선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정량의 돈을 쓰지 않으면 우울해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일정량의 돈을 자기가 쓰지 않으면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할 수 없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그것도 다 부모님의 생활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도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고 자기도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뭐 우울한 걸 어떻게 해. 그게 후천적으로 또 됩니다. 돈이 없어 봐. 그걸 빚내서 하나. 빚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빚내서 유럽 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후천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없으면은.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이제 공탐 지수가 이제 9에서 14로 올라왔지만요, 지금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정말 크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정말 크게 악재가 있어. 전쟁 악재 때문에. 이럴 때 저희가 우량주나 뭐 주식을 사면요, 짧게는 올해 말, 길게는 내년, 3년 안에 2배씩 돼요. 2배씩 100%씩 올라요. 근데 그 3년을 보기 싫은 거죠. 당장 보고 싶고, 당장 내가,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내 집안 경제도 안 좋아요. 내 통장의 돈도 안 좋게 돼 있어요. 저희도 희한하게 지금 통장의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통장에 이렇게 돈이 없은 적이 없을 만큼 바닥에. 이게 그렇다니까요. 지금 통장에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런 그 정말 이 경기랑 저희 그 통장에 있는 잔고 두 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면서 거슬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다 지금 공포에 떨을 때 사야 돼요. 흥청망청할 때 그 주식 막 오르고 그럴 때 파는 거는 쉽지 않아요. 주식을 파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 사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파는 것보다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사셔야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사셔야 돼요. 이번에 지금 앞으로 한 2주? 오, 저 자리가 하나 있네요. 땡큐 베리 머치. 4주? 해서 하나 남아. 이번에 아직 기회가 한 번 있어요. 이때 평소보다 살짝 무리를 하셔서, 그렇다고 빚내면 절대 안 돼요. 레버리지는 안 돼. 사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웃을 수 있다. 그죠? 이런 생활 습관이, 뭔가 이런 투자 습관이 이어져야지 정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생활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잔소리 아니면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좋은 화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